안녕하십니까. 하이 프랜차이즈의 창업주기 장재랑 원장입니다.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성공 가이드 하이 프랜차이즈의 자체 채널인 하이 프랜차이즈 TV에서 만든 코너 창업 전문가에게 묻는다. 코로나19 이후의 창업시장 변화와 성공 전략의 두 번째 순서인 국내 최고의 창업 트렌드 분석 전문가 이용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소장님 지금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신 지가 좀 몇 년 되셨죠? 네, 창업 분야에 뛰어든 거는 이제 벌써 25년 됐습니다. 네. 당사 두 번 변하고 네. 또 반이 변했네요. 네. 네. 야, 오늘 25년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. 우리 오늘 유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뭐 25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중반, 그러니까 원장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 연령대가 이제 2030이잖아요. 네, 네, 저도 20대 중반에 시작을 해서 벌써 25년이니까 그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변화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볼까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만나신 분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많을 것이고 네. 또 그걸 대상으로 방송이나 여러 네. 강연 활동을 하시는데 네. 코로나 이전 네. 19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어떤 네. 예비 창업자의 좀 질문이 달라졌나요? 많이 달랐습니다. 많이. 그러니까는 네. 우리가 왜 그 이전에 가장 크게 좀 여겼던 것이 이제 IMF 때. IMF 때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전 국민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였다면 그래서 해결을 좀 해 나갔다면 그렇죠. 지금은 뭐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뭉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멀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일단 그 창업 시장 자체가 일단 소비자들이 오질 않으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과거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 단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때는 창업해도 되나요? 라는 그냥 이 막연한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창업해도 되나요? 라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이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. 네. 그러면 진짜로 창업이 될까요?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? 진짜로 준비가 돼 있으면 하라. 지금 뭐 그 위기가 이제 기회라고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지금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창업자들과 항상 매일 일을 하잖아요. 이렇게 어렵고 자영업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남 밑에 또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. 또 40대, 50대 분들이 직장에서 내몰리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오더라도 결국은 재취업 아니면 창업인데 재취업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. 결국은 창업 시장에 노크를 한다. 그래서 그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의 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생 자영업자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여전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오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우리도 코로나19 이후에 창업 시장의 어떤 변화를 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장님이 어떤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?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는 그 워낙 우리는 뭐 그 저보다 원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컨텐츠가 강력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잖아요. 이미 그래 왔었고. 근데 이제 컨텐츠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휴대폰의 안에 있는 SNS 도구가 어찌 보면 엄청난 홍보맨이기 때문에 컨텐츠만 강력하면 SNS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계속 이제 무너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강력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점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배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일단 배달 문화는 이제 자리 잡게 된다.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프라인 그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장사하시던 분들이 아예 배달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. 특히 뭐 배달 비용이라든가 배달원 관리 때문에도 그렇고. 맞습니다. 그리고 뭐 SPC, 파리바게뜨, 베스킨라빈스 이런데 저도 슈퍼바이저 교육을 들어가곤 했었거든요. 그들의 자존감이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누군데 배달을 하느냐 했었는데 역시 어느 큰 대형 프랜차이즈도 지금 다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아예 아이템 설계할 때부터 배달 손님을 그 또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컨셉도 봅니다. 전략도 맞습니다.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트렌드, 시장의 흐름 변화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
결론적으로 이제 예비 창업자가 네.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이 네. 매년 예비 창업자 조사를 해보면 네.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업종 및 아이템 선정이에요. 네. 중요하지만 중요한지 알면서도 참 선택하기 어렵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코로나19 어떤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혹시 그 업종과 아이템의 어떤 변화가 혹시 있습니까? 변화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이템들은 웬만해서는 진짜 그 안 좋은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뭐 창업을 그 덜컥덜컥 잘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를 아예 지금 모르시고 계세요. 그리고 좀 서글픈 얘기지만 실제로 국내에 그 아이템에 관련돼서 정말 마음 놓고 그렇죠. 여쭤볼 만한 믿고 객관적이고 그런 공정한 컨설팅 회사가 그 제가 생각해도 좀 없어 보이는 게 좀 애석한데 아무튼 그만큼 저는 뭐 결혼과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. 뭐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랑 만나는 것도 결혼이지만 좋은 아이템 만나는 것도 저는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뀐 거는 많은 창업자들의 질문입니다. 이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과연 소비자에게 뭐랄까요? 인기를 끌 수 있을까?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서만 가능하겠느냐?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쨌든 이거 배달 안 오고서는 되겠습니까?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최근에 주목받는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? 지금 잘 되는 아이템들을 보면은요. 그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카페.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KBS에서 라디오를 지금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빅데이터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의 검색량 많이 보잖아요. 그렇죠. 그 검색량을 보면 1년간의 검색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 베이커리라는 단어가 검색량이 우상향돼서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지금 카페가 이제 전국에 한 10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카페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.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. 그래서 이 베이커리, 그러니까는 사이드 메뉴, 커피는 이제 기본이고 사이드 메뉴인 이 베이커리 쪽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 그냥 카페가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.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, 외곽에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그 파티션 이런 분들이 외곽에서 하려면 일단 뭐 규모도 커야 되지만 그 땅을 뭐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만만치 않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아예 투자자가 따로 나타나요. 그래서 땅을 사고 이걸 한 10년 정도 장기로 그 계약을 맺고 수익의 몇 대 몇 이렇게 나눠 갖는 방식도 있고요. 아니면 뭐 10년 동안 뭐 월세 고정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까운 카페에서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잖아요.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또 차 가지고 나면 또 이제 여행 같은 느낌. 그래서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또 요즘에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이제 무인으로 하는 스터디 카페도 인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베이커리형 카페라든가 이런 건 좀 대형이잖아요. 아무래도 차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?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 요즘에 이제 협업을 그 건물주와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냥 고정적인 임대료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그러니까 약간 실력이 있는 파티션을 잡아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. 또 이제 소형 그 창업자들, 그러니까 소자본 창업자들은 사실은 뭐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베이커리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아이템의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그런 쪽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하죠. 근데 보통 불황기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자본, 소형, 뭐 1인 창업 이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. 여전히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
뭐 거기에서 혹시 뭐 또 다른 어떤 그 어떤 좀 특징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? 그 소자본 창업은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인기를 끌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. 또 소자본 창업은 그 코로나19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뭐 2, 3억 원대의 창업자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1억 이하로 할 수 있는 자금을 창업 분산하는 걸로? 아이템을 많이 찾고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공유 주방 요즘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시장은 아마 그 중형 대형 자본보다 소자본 아이템의 창업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배달형인 거죠. 그러니까 A급지가 아니고 B급지에 들어가서 월세 좀 줄이고 아이템에 대해서 좀 이제 검증을 받으면 그때 가서 확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2억 원, 3억 원 창업자들이 저에게 창업을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. 지금은 거의 1억 원 정도 내외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습니다. 아마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소장님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. 창업 아이템으로 말씀드리기는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,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해서 또 안 되면 큰일 나기도 하지만 그 지금은 그 아이템보다는요, 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든 이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령 뭐 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연으로 나가서 좋은 공기 쐬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본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. 그 로컬 문화, 로컬 푸드, 로컬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더군다나 그런 곳의 장점은 뭐냐면 넓은 땅과 넓은 평수의 건축물들을 아주 싼 임대료에 얻을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SNS 때문에 이제는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 2030 세대들이 많다라는 점.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그 수많은 경쟁자들끼리 피나는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좋은 고기 맡으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또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. 그래서 로컬 문화, 로컬 푸드의 그런 아이템들이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뭐 내년도에도 그 인건비가 소폭이지만 올라가잖아요. 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. 그래서 최대한 그 음식점으로 예를 들면 손님이 직접 배식하고 퇴식을 하고 그리고 손님이 무인 주문기로 셀프 서비스로 주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이번 그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떤 그 좋은 아이템보다는 좋은 시스템?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뭐 처음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네. 진짜로 창업을 하려면 준비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거다.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창업할 수밖에 없다. 창업을 해야 된다. 한다면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19 어떤 이런 환경 변화에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 안 된 자가 성공하는 일은 그냥 0%입니다. 없습니다. 그 주변에 둘러보면 와 진짜 잘했다. 운 되게 좋다. 그렇죠. 결코 아니거든요. 그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나 뭐 공부한 거나 이런 학습했던 것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,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. 책을? 창업에 관련된 책을 그게 뭐 10권이든 50권이든 창업책을 읽다 보면 저도 이제 25살에 이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클라이언트를 무너뜨릴까. 왜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도 웃기죠. 뭐 진짜 이 20몇 살 먹은 친구가 앉아서 50살 먹은 나를 뭔가 컨설팅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저렇게 무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, 그러니까 좋게 무너뜨릴까 하다가 생각한 게 서점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거죠.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책들이 결국엔 나중에 한 군데로 모아지더라고요. 공통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냥 덜컥해서 뭐 몇 억씩 까먹는 것보다는 당장 서점으로 가셔서 책 한 10권 정도만 이렇게 집어서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. 선생님 책
몇 번 쓰셨죠? 네.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한 10권 냈는데 네. 잘 안 팔려요. 11권쯤 팔릴 겁니다. 네, 네. 네, 그래서 어쨌든 책을 또 원장님 책도 네. 저도 봤지만 네. 원장님 너무 전 좋았거든요. 네, 그래서 네, 감사합니다. 처음에는 그 독자분들께서 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게 용어도 다 모르고 처음에 힘들지만 두세 권 넘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이 생겨서 아마 쉽게 네. 쉽게 넘어갈 겁니다. 네,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또 두 번째는 저는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뭐 저도 이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 가서 뭐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끼리 뭔가 이렇게 끈끈하게 커뮤니티가 되고 맞습니다. 공유. 원장님도 그런 네, 네. 하시잖아요 과정들을. 네, 네. 저는 그건 너무 좋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서 배우고 그 같이 함께하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유대관계를 좀 맺으면 좋겠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창업하기 전에 관련 분야에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네,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특히 저는 이제 50대 분들이 창업하시고 남 밑에 들어가는 거 싫어서 그냥 창업하시는데 전 그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. 왜냐면 내가 그 직원의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나서 맞아요. 누군가의 자기보다 더 먼저 어찌 보면 선배들인데 그를 지시하고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 투자 대비 이만큼 벌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닌 거죠. 뭐 부가세도 빼야 되고 카드 수수료도 빼야 되고. 창업 이후에 깨닫게 되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포기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.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건 나랑 맞다 그러면 그 아이템으로 올인하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저도 그거는 싶습니다. 100% 공감하는 게 네. 뭐 다 전부는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창업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이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창업을 결정하고 네. 업종과 아이템 선정하고 또 창업 방법을 결정하고 네. 또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떤 이성적인 것보단 네. 약간 감성적인 것에 상당히 좀 치우쳐 있다. 네. 이 부분이 어쩌면 국내 자영업의 어떤 실패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 저도 공감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단적으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나 저희 예비 창업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이건 결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. 또 네. 연인을 만난다고 생각해봐라. 아니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나는데 이게 이제 배우자잖아요. 그렇죠. 이 배우자랑 몇 개월간의 그 사귐의 과정도 없이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첫날 얼굴 보는 거죠. 그 덜컥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창업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아니 경험을 해봐야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 가게와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 아이템하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. 그걸 덜컥 한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도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. 그런 과정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과정을 좀 많이 만들어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원하는 아이템들 두세 가지를 경험을 해줘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시간을 좀 가져주신다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이제 결국 이제 창업 시장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을 시켜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저는 어떤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네. 어떤 창업을 할 때 네. 뭐 일정한 기간에 뭐 인턴십이 됐든 뭔가 체험을 좀 한 이후에 이 어떤 걸 좀 지원한다든가 네. 뭔가 창업하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일단 국가에서 무슨 뭐 그 교육 과정도 이제 보조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 창업자분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제 교육 받으시는 그렇죠, 분들 사업비처럼.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것도 진짜 뭐 어떤 그 평가를 통해서 진짜 왜냐면 이게 그 성공하는 사업자들로 인해서 그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너무 많이 창출이 되잖아요. 뭐 노동도 네, 고용이 네, 되고 네. 그에 관련된 인테리어라든지 뭐 시설적기 비품의 관련 분야가 다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공하는 좀 창업자를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.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돌아보면요. 네, 20여 년 컨설팅하면서 돌아보면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. 네, 저는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네. 선생님 오늘 25년 내공의 어떤 바탕을 둔 좋은 말씀 감사드린데 네.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할까 말까 네. 아니면 이미 창업을 상당부 진행했거나 네. 아니면 내일 모레 점포를 오픈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. 네. 자, 우리 그런 분들에게 네. 우리 선생님의 마지막 네. 한 말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.
네, 한 가지면 좀 서운하니까 두 네, 가지를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일단 첫 번째는 경험하세요. 제가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5년 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. 왜 저 사람이 망했을까? 그런 이제 공통점 찾아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세요. 그래서 반드시 경험하라. 그 경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간접 경험, 뭐 책이나 강연, 강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간접 경험을 좀 하시고요. 또 직접 경험, 직접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한 가지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아이템은 반드시 직접 창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무조건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경험을 해봐라. 그러면 내가 이 아이템으로 앞으로 올인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생길 거고요.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해온 것보다 너무 힘들거나 수익이 안 좋으면 빨리 다른 아이템을 또 선택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저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또 프랜차이즈 관련된 팁이니까 그 미투 프랜차이즈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남의 직접 재산을 베낄 수는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미투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우리 저 장재랑 원장님을 통해서도 좀 확인하시고요. 그래서 그 좋은 프랜차이즈 만나서 또 경험해서 좋은 창업, 성공하는 창업을 좀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. 창업 전문가에게 묻는다. 코로나 이후에 창업 시장 변화와 성공 전략 두 번째 순서로 우리 국내 최고의 창업 트렌드 분석 전문가인 이용호 선생님을 모시고 유쾌한 말씀 나눴습니다. 오늘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준비된 창업, 그리고 준비된 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.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매우 유익한 창업 시장 변화와 그리고 성공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